2022년 기준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우울증과 자살률이 1위일 정도로 정신건강이 취약한 나라인데요. 이런 나라에서 불면증이 없다고 하면 더 이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잠은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아직도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다음날 피곤할까봐 걱정은 되는데 수면제는 먹기가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할지 고민이신가요? 이 영상에서는 수면제가 아닌 수면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수면을 위한 필수 행동. 수면 영양제를 시도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 행동 원칙들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꿀잠 자는 법 영상을 참고하시길 추천드려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면을 잘 취하기 위해서는 수면 시간과 활동 시간이 나뉘어져 있는 생체 리듬을 잘 유지해야 하고, 잠자는 시간에는 우리를 깨우게 만드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낮추는 동시에 각성 시스템을 중단시키는 가바가 잘 나와야 하며 잠들게 만드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나와야 해요. 간단하게 잠을 잘 자기 위한 필수 행동 원칙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생체 리듬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잠을 일찍 자든 늦게 자든 항상 기상시간을 지켜야 해요. 기상시간이 일정해야 잠들게 만드는 시스템이 규칙적으로 유지되고 그에 따라 우리 수면 시간도 안정적으로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잠을 깨우게 만드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낮추기 위해서는 잘 자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마음을 편하게 먹고 신체를 이완하기 위한 복식호흡, 근육이완법, 허브티 등을 활용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각성 시스템을 중단시키는 가바를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낮 동안 활동을 많이 하거나 운동을 해서 아데노신을 쌓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낮잠 자지 말고 낮에 많이 움직이라는 말이에요. 네 번째, 잠들게 만드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햇빛을 쬐거나 저녁에 블루라이트 노출을 피하고 침실에서는 수면 외의 활동은 하지 않으며 침실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불면증에 도움되는 영양제. 앞서서 말씀드린 수면을 위한 행동 원칙들을 잘 지키고 있는데도 불면증이 있을 경우 수면 영양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영양제들은 모두 중독성이 없고 부작용이 적은 것들이니 자신에게 맞게 드시길 추천드려요. 하지만 안전한 영양제라도 나이가 많거나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적은 용량부터 시작하거나 의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멜라토닌. 멜라토닌은 쉽게 잠들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호르몬으로 음식에서 섭취한 트립토판 일부가 뇌의 송과체로 전달되면 송과체에서 세로토닌으로 만들었다가 밤에 멜라토닌으로 만들어져요. 멜라토닌이 잘 나와야 우리는 쉽게 잠들 수 있고 멜라토닌 수치가 일정해야 잠든 뒤에도 깨어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30-40대가 넘어가면서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잠을 잘 못 자는 경우 멜라토닌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아요. 멜라토닌을 섭취할 때는 매일 자기 전 같은 시간에 복용해야 하는데 멜라토닌이 나오는 시간이 우리의 기상 시간과 생체 리듬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해외에서 구매하는 멜라토닌의 경우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속방형이 많기 때문에 취침 30분 전에 먹는 것이 좋고, 국내에서 처방받는 멜라토닌의 경우 효과가 천천히 지속해서 나타나는 서방정이기 때문에 한두 시간 전에 먹는 것이 좋아요. 멜라토닌 용량은 성인 기준 1에서 5mg을 권장하는데 연구상 1에서 2mg을 넘어가면 효과가 더 크지 않다고 나온 결과가 있기 때문에 멜라토닌 용량을 올리기보다는 취침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더 좋아요. 두 번째, 테아닌. 멜라토닌이 충분해도 각성 시스템이 억제가 잘 되어야 수면을 깊게 잘 취할 수 있는데요. 테아닌은 각성 시스템을 억제하는 가바 분비량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흥분을 가라앉히는 진정작용이 있어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테아닌은 굳이 영양제로 먹지 않아도 홍차, 녹차, 우롱차로 보충할 수 있는데요. 차 한 잔에 25에서 60mg 가량 정도가 함유되어 있어요. 하루에 최대 250mg까지 복용하는 것이 좋으니 차 10잔 이하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홍차와 녹차에는 카페인이 많으니 오전 중에 먹고 우롱차는 저녁에 먹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 가바. 앞서 테아닌에서 언급한 가바는 우리 신경세포 활동을 억제하는 아미노산이자 진정작용을 시키는 신경전달 물질로
보충제로 섭취할 경우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직까지 적정 용량이 정해진 것은 없으나 성인 기준 하루에 300mg을 권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바 보충제는 뇌에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근본적으로 수면을 해결해주는 보충제는 아니며 보조적으로 먹는 것이 좋아요. 가바가 풍부한 음식으로 녹색 채소, 토마토, 발효식품, 견과류가 있어요. 네 번째, 마그네슘. 대표적으로 우리 몸의 이완에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 진정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멜라토닌 생성에도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수면에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성인 기준 하루에 300에서 420mg 섭취를 권장하고 있으며 저녁에 먹는 것이 더 도움될 수 있어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채소, 곡물, 견과류, 생선, 바나나 등이 있어요. 다섯 번째, 트립토판, 하이드록시 트립토판. 트립토판과 하이드록시 트립토판은 멜라토닌을 생성하기 위한 기본 재료인데요. 우리가 트립토판을 섭취할 경우 5-HTP로 변환되고 5-HTP는 세로토닌,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으로 변환돼요. 트립토판과 5-HTP는 따로 보충제가 나와 있지만 개인적으로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인 육류, 생선, 유제품, 견과류, 바나나 등의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여섯 번째, 비타민.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여러 활동의 재료로 쓰이는 비타민은 보충해주면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비타민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D는 트립토판이 5-HTP에 변환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아침에 15에서 30분 이상 햇빛을 쬐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비타민 B3인 나이아신, B6인 피리독신, B9인 엽산, B12인 코발라민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에 여러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충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비타민 C와 비타민 E는 항산화제 역할을 통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특히 불면을 유발하는 수면 무호흡증, 하지 불안 증후군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해보세요. 불면증 영양제 사례. 휴, 요즘 운동도 하고 활동도 많이 하는데 잠을 왜 이렇게 못 잘까? 열심히 이것저것 해보는데도 잘 안 돼서 힘들어. 아참, 스트레스 받으면 잠이 더 안 온다고 했지. 괜히 잘 자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버리자. 귀찮아. 요즘 걱정 있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요즘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서. 아, 그럼 아침에 태아닌이 많이 들어있는 녹차나 홍차, 우롱차 좀 먹어봐. 태아닌을 보충해주면 이완도 되고 밤에 잠도 올 거야. 그럴까? 뿌르륵 뿌르륵. 아, 밥 먹기 귀찮네. 그냥 커피로 때울까? 귀찮아. 너 불면증도 심하다며. 식사 대충 하면 안 된다고. 트립토판이 풍부한 단백질, 육류나 생선, 유제품, 견과류 이런 거 잘 챙겨 먹어야 해. 휴, 귀찮은데 어쩔 수 없지. 아참, 발효식품이나 녹색 채소, 유제품에는 가바가 많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잘 챙겨 먹어. 알았어. 귀찮아. 안 자고 뭐해? 침대에서는 자는 거 외에는 하지 말랬잖아. 핸드폰은 거실에서 보라고. 아, 맞다. 침대에서 다른 거 하면 멜라토닌이 잘 안 나온다 그랬지? 그래. 그리고 지금은 저녁이니까 웬만하면 핸드폰 보지 마. 블루라이트도 피해야지. 휴, 왜 이렇게 할 게 많아. 귀찮아. 귀찮아, 힘내.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잠자기가 힘들면 자기 전에 멜라토닌이랑 마그네슘 영양제를 먹어봐. 다른 영양제보다도 특히 멜라토닌이랑 마그네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알았어. 잘해볼게. 그런데 이거 먹어도 잠이 잘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럴 때는 기본적인 수면 습관을 위한 행동을 잘 숙지하고 따라야 해. 자세한 건 이전 영상인 꿀잠 자는 법 컨텐츠를 참고하도록 해. 응, 파이팅. 마블리 생각.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의료비가 저렴하고 의료 기술이 뛰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런 의료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울증은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불면증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을까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명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정신건강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만은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몸짱이 되기 위해서 근육 훈련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멘탈이 강해지는 것 역시 시간을 투자해서 꾸준히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먼저 자신에게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을 먼저 구분하는 것으로 멘탈 훈련을 시작해보세요. 통제 가능한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면 되고, 통제 불가능한 것은 어차피 내가 못 바꾸는 것이니까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데요. 듣기에는 쉬워 보여도 막상 그것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갑자기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능숙한 손놀림을 보여줄 수 없듯이 통제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는 것도 꾸준히 훈련해야 돼요. 식단 관리와 함께 근육 훈련을 꾸준히 하면 조각 같은 몸매가 생기듯이 정신 훈련을 통해서 강인한 멘탈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마인드를 블링하게 만드는 마블리였습니다.